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말, 요즘엔 진짜 옛날 얘기 같죠? 특히 한국의 1960년대생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의 시작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로 이 60년대생들의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현상을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분들이 새로운 유목민이 된 걸까요? 또 그들 앞에는 어떤 길들이 놓여 있을까요? 이직이 반복되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소득과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 힘든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결은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은퇴 후에 새로운 유목민이 된 이들의 여정입니다. 이분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재취업 노마드족입니다.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계속 떠도는 유목민처럼 주된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여러 곳을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얼마나 흔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숫자, 25%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퇴직한 남성분들 4명 중에 1명은요, 직장을 3번 이상 옮겨봤다는 얘기예요. 와, 노마드라는 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마드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 앞에 놓인 5개의 갈림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보통 이 5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자기 경력을 쭉 살려서 같은 업계로 가는 거죠. 동종 취직이라고 해요. 반대로 에이, 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 해볼래 하면서 다른 분야로 가는 이종 취직도 했고요. 아예 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경험을 살린 창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창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이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 노무 직종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진짜 재밌어요. 퇴직하고 나서 첫 직장을 뭘로 선택했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역시나 제일 많은 건 34%로 자기 경력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단순 노무로 가는 분들이 무려 28%나 된다는 겁니다. 넷 중 1명은 첫 벌부터 완전히 다른, 어쩌면 더 힘든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출발선부터 이렇게 길이 확 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선택이 끝이 아니겠죠. 이직을 계속하면 할수록 좀 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직을 하면 할수록 이 5갈래 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 선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게 출발선입니다. 첫 재취업 때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력을 살린 동종 취직이 제일 많고 단순 노무는 한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직을 2번, 3번 거치고 나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경력을 살리는 길은 확 줄어드는데 반대로 단순 노무 비중이 37%까지 치솟으면서 가장 흔한 길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직을 거듭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점점 내려가는 정말 뼈아픈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퇴직하고 첫 번째 직장을 뭘로 잡느냐가 그 뒤에 이어질 모든 길을 사실상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단순 노무 시장으로 들어가면 전문성이 끊기잖아요. 인맥도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전문직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런 서로 다른 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러니까 소득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세요. 경력을 살려서 같은 업계로 가도 소득이 평균 32%나 줄어요. 이것도 사실 큰 건데 다른 업계로 가면 41%, 그리고 단순 노무직으로 가면 소득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무려 49%가 깎이는 거예요. 와, 내 전문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이런 차가운 숫자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경비원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체념과 아쉬움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직업 만족도요, 소득 그래프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내 원래 경력, 내가 쌓아온 전문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감도 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결국 돈도 마음도 함께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힘든 재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존의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노동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방법, 혹시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셨나요? 재밌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퇴직 전에 쌓아둔 빵빵한 경력과 인맥, 그러니까 과거에 나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만약 다른 업계나 단순 노무직으로 가야 한다면요. 이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고 당장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그런 적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한쪽은 지키는 싸움, 다른 한쪽은 새로운 걸 배우는 싸움이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재취업 노마드의 생존 비결 4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퇴직하기 전부터 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둘째,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가꾸는 것. 셋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실용적인 자격증을 미리 떼두는 준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내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0년대생들의 재취업 노마드 이야기. 여러분, 이건 그냥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